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위해서 자유학년제 200%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학년제 첫 번째,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항상 건강이나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잔소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또 싫어하는 음식,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간식 구입의 성향, 아이들 이제 편의점 많이 가잖아요. 이럴 때마다 간식 구입의 성향이나 식사량 체크, 또 시간 체크,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건강한 음식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신에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학교에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이런 것들도 함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 이런 TV를 보면서도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치과나 안과에 정기검진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주 골절되는 그런 부위,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난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앞으로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는데 너무나 이제 집중하시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치과 또 안과 검진 안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놓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걸음걸이 있죠. 어떤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걷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나 걸음걸이가 아주 모양새가 좋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걸음걸이, 또 의자에 앉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바른 자세와 운동만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게 있다. 어떤 긍정적으로 올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아이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교과 또는 예술체육 활동 중에서 한 개 종목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는 가족들이 한 가지 20분이나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뭔가 같이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걸 보니까 집 주변 한 바퀴 돌고 오기, 아니면 간단한 운동하기, 줄넘기 하기 이런 것들을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체육교과 또는 예술체육 활동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이 긴 자유학년제,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짧아요. 그런데 보낼 때는 이거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걸 아끼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이랑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유학년제 200% 활용하기 두 번째예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대신에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선택하는 게 꽤 있어요. 이런 선택을 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행동을 할 때 유심히 관찰하시고, 내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체육 활동 시간에 선택한 프로그램이 도대체 내 아이가 어떤 걸 선택할까? 이제 부모님들 보시면은, 너 이거 해. 너 나중에 과학고 갈 거니까 이런 프로그램 꼭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계속해서 재미없는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100% 본인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만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 유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가 적어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만약에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전화로 학교에 항의를 하시기도 해요. 내 아이는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왜 또 이거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너네 학교는 왜 이렇게 뭔가 너네 학교는 왜 이런다니? 이제 이렇게 학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때는 아이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아이가 제 화면에도 적어뒀지만 영상 촬영반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역사 탐구반을 됐다. 그랬을 때는 너네는 왜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걸 너한테 해줬다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수학 역사를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봐주시고 아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활동 결과물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만들기 결과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 이쁘다 이런 표현보다 진짜 너무 멋지다. 이거 엄마가 피아노 앞에다 놔야겠다. 뭔가 그래도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놔두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해놓은 작품,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구나. 그럼 나도 내가 이런 부분을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이한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기분이 들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걸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활동 결과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학년제 200% 활용하기 세 번째,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초등학교 때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 또 어떤 새로운 세계,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간에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지역사회 전문가 선생님들, 올해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격이건 아니면 1대1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 말고 엄마하고 아빠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다가 질문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뭐 했어요? 이런 질문 말고, 선생님, 제가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자유학년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바른 말, 또 정돈된 말, 가치 있는 말, 생각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또 언제 가장되느냐? 그죠? 식사 시간에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이죠. 단 식사 시간에 그 밥상머리 교육을 너무 잔소리, 설명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활동 중심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로 인해서 조별학습으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법, 친구들하고 협력하는 법,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원하지 않는 친구와 함께 내가 팀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 체육 활동 한 바퀴 도는 뭐 산책을 하실 때 말씀하신다던가 이제 그런 방법도 좋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책임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혼자 다 해서 걱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혼자 다 하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 함께 하는 방법, 과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이제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남학생과 남학생끼리는 보면 제가 학교에서 보면은 거친 활동, 뭔가 지나친 장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남학생과 여학생, 깐족거림, 미숙한 어떤 표현, 그리고 여학생과 여학생은 홀수 친구, 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이 자유학년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번째로요. 관심 있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 한번 대회를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의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너무 소소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수줍어하지 말고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작은 대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회의 특성이나 자신의 작품 결과에 대해서 분석 능력이 훨씬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하나씩 도전할 수 있는 게 자유학년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코딩의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저희 학교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거 보니까 마포 청소년 대상으로 코딩 대회를 했었는데 상금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서 상금을 받기도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사고력 대회,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창의력 소프트웨어 대회, 또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등 상금이 걸린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나는 못해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자유학년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고사가 평가가 없기 때문에 평가가 없다라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거지 수행평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해가면서도 내가 나한테 맞는 어떤 학습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으로서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5년, 6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때 나만의 학습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서의 중요성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읽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나만의 학습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해서 아이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도전하기 망설였던 어떤 공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걸 어려운 걸 적었는데 영어, 페이머스 스피치라고 해서 그 유명 인사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아니면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영어로 명연설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인터넷에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번역도 해보고 따라서 읽어보고 영상으로 녹화해보고 유튜브에 올려보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유학년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고전문학 100권 읽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나만의 목표를 정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꼭 시험 때문에 애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급함 없이 한번 본인이 중학교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 언어, 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정말 잘해보겠다 했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의 독후 활동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게 자유학년제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요게 화면에 보시는 게요. 페이머스 스피치라고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된 연설물이 있어요. 이 연설문은 구글이나 이런 데 한번 쳐보시면은 엄청 자료가 많아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번역하고 한번 읽어보고 번역한 내용들을 적어보고 한글로 해서 올려보는 것도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꼭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그 명연설 속에 나온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것들이랑 같이 연결돼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방법은 어렵다 뿐이지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해보다가 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운 작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번 집에서 이걸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팁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학년제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맞아요. 나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맞아요. 사회성. 그러니까 내가 갖춰지고 옆 사람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옆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지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자유학년제.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흥미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회를 나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본인의 활동 범위를. 그 다음에 그렇죠. 나만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시간이 자유학년제 기간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시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